존경하는 31만 도봉 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화학부대 이전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역이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부지로 개발 제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는 1986년 창설 이후 30여 년간 주둔하며 도봉동 야산 일대를 화생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말 부대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7년도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젊은 층을 고려한 주택 건립, 2018년도 시의원 간담회 결과 4차 산업 관련 연구시설의 조성, 2019년도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추진 때는 문화체험형 테마공원 조성, 2021년도에는 단기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민선 8개는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둔지 부지에 국기원을 이전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며 훈련장 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바이오 산업단지, 디지털 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학부대 부지에 장기간 소요되는 국립공원이자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해제되면 현재 국방부 부지를 도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GTX C노선 지하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징계 공무원의 징계 수위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요청 과정에서 당초 지하화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도봉산 창동 구간이 지상 경원선으로 변경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는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하화로 결정되어진 일을 국토교통부의 과실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지상화 결사 반대 투쟁을 하는 등 GTX C노선의 지하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올해 5월 8일 지하화가 확정되며 3년여간의 논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노선이 지하 신설 구간으로 결정되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상화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징계 공무원의 신상이 아닌 징계 수위만을 알고자 합니다. 징계 수위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노선의 지상화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만큼 징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제32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원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 1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징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답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와 제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만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GTX C 노선이 지상화되어 사업 실시 협약이 체결된 건에 관하여 관련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만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이 방학 경전철의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라는 현수막 게시와 설계비 반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 방학 경전철은 교통 소외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 효과와 강남북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수요 예측 제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행정과 측 기사에 따르면 11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총 사업비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실시 설계 또는 턴키 방식 발주를 통한 착공을 예정하였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을 공약하였고 2022년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당시 2024년 본 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정작 내년 예산에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기 착공의 시점은 언제이고 또 새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전철 예산 편성 요구 현수막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의 게시를 통하여 도봉 구민의 뜻을 모아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 추진 현수막의 게시와 내년 본 예산의 설계비 반영을 위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장기간 진행에 대한 주민 설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과 비교하여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는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큰 폭의 자산 상승 기대감을 갖게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재건축 재개발과가 신설되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행정 절차나 앞으로의 사업 진행 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모, 층고, 용적률, 건폐율, 본인 부담금 등 현실적인 실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설명과 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27회 정례회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여부와 건립 지연에 따른 도서관 설립 예정 부지에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과 누락된 답변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설립은 서울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 권역별로 정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 소재 방학동 부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투자 심사와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까지 완료하였지만 지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 도봉구의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시립도서관 부지를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현황과 해당 도서관 부지를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